여러분, 회사 때문에 오늘도 한숨이 절로 난다고요? 때려치고 싶으시다고요? 힘들 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노동에도 90년생이 온다. 한국노총이 청년과 함께하는 솔직한 이야기. 회사에서 이러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의 이동수입니다. 정성은입니다. 오늘 되게 짧게 매일매일 상담하고 있는 상담기계 박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담 요정에서 바꾸셨어요? 매일 바꿔야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기계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성은 씨가 또 한번 읽어봐 네. 주실래요? 오늘의 키워드는 스펙 종결자입니다. 스펙. 스펙 많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나름. 어떤 스펙이 있으시죠? 전 뭐 학점, 근데 영어만 못해요. 저는 무스펙. 저희가 평소에는 제비뽑기로 이 감정이입 토크를 했었잖아요. 저희 둘이 또 취준생이나 인턴을 해본 입장에서 왠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소장님께서 인사팀장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가 한번 취준생과 인턴을 한번 취준생 시켜도 제가 대변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한번 오늘은 저희가 한번 저희 전문 분야니까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미디어 영상학과를 졸업한 27살 취준생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굵직한 영상 공모전에 2차례 입성했고요. 영상 제작에 필요한 툴을 마스터한 건 기본. 토익 점수도 상위 10%입니다. 그건 그렇고 3개월 전 한 유통회사에서 신입 영상 제작자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가 있었고 면접까지 보게 됐습니다. 뭐 스펙은 딱 봐도 제가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질문은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만 몰렸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또 미끄러지고 말았네요. 신입 공채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경력 직구인이라고 올릴 것이지 경력자를 뽑아서 신입 월급을 주겠다는 심보인지 뭔지. 오늘도 취준생은 상처만 받고 화만 쌓여갑니다. 딴 때에 비해서 지금 두 분 표정이 달라. 근데 이거 곧장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네네. 팀장님, 저도 인턴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오긴 했지만 제 주변에 인턴하는 사람들 보면 다 막 3년, 4년씩 이 분야에서 일했었고 이럴 거면 그냥 경력직을 뽑으시지 왜 월급 200도 안 주는 인턴 뽑으신 거예요? 200도 안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이윤을 낳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노양심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원래 인턴이라는 게 인턴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월급을 좀 적게 받는 대신에 이 업무를 좀 배워 나가는 과정이 이제 인턴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가르쳐 줄 사람을 뽑아야지 이미 완성돼 가지고 온 사람을 인턴 월급 주면서 부리는 건 저는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젊어서 고생은 또 사서도 하고 이게 또 경력이 되잖아요. 이 회사 인턴 했다고 어디 가서 경력 안 돼요. 다음에 계약 안 되겠는데? 근데 팀장님 그런 건 있잖아요. 제가 인턴으로 왔어요. 그럼 좀 일을 배울 만한 일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좀 맨날 그냥 커피포트 닦고 있고 이런 일 하려고 인턴 뽑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전 3개월이잖아요. 또 그 성실하고 또 근면한 모습에 또 계약이 연장될지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성은 씨도 스펙 되게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왜 안 뽑으시는 거예요? 성은 씨 스펙 한번 읊어주세요. 난 토익 900점이고. 예, 높네요. 전 610점 나와서 졸업을 못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몇 년째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은 씨가 또 저번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한 게 면접에서 맨 물어보는 건 옆에 몇 년은 어디서 일했냐 이런 거 물어봤다면서요. 변호인이에요? 같은 팀이에요, 저희. 오케이, 다음에 계약 해지. 전 요즘 청년들한테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스펙이 너무 많아요. 저희 그거 안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회에서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스펙도 중요한데 그것 말고 와서 잘 적응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면접 자리라도 통과하려면 기본적인 스펙을 거른다고. 인턴을 뽑는 것 자체가 와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용도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규직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거나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뭐 인턴한테 정말 이 막중한 업무 주기 힘든 건 이해하시나요? 근데 과장님은 저한테 일 시키고
가잖아요. 그냥 또 그 이러면 과정에서 힘든 업무 하면서 또 실력이 느는 거예요. 다음에 인정받을 겁니다.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계약 해지라면서요. 예, 그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또 불만이 많다기보다는 너무 경쟁률이 세고 근데 뽑는 사람은 너무 적고 경쟁률이 센 거는 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뭐 회사 갈 만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으면 전 제 값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턴 월급 주면서 정규직들 일 시키니까 그리고 좀 그것도 좀 그런 게 저희가 힘들게 서류 통과해서 시험 통과해서 면접장에 딱 오잖아요. 저희를 보고 판단하는 시간은 한 5분? 뭐 길어봤자 15분? 예. 그래서 15분 내에 저를 그렇게 다 판단할 수 있나? 판단이 안 되죠. 네.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그 많은 그 면접생들 어떻게 저희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부여합니까? 그럼 애초에 안 뽑을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적으시지. 맞아, 신입 너무 희망 뽑는다고 고문이에요. 해놓고서 뭐 경력직을 뽑는 거나 신입을 뽑는 건 그거는 회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 나 정말 나쁜 놈이 지금 완전히 지금 투하돼가지고. 소장님은 실제로 예. 이 인턴과 취준생들의 이 고충 이런 거 들어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참 감정이 네. 예, 격해지네요. 예. 인사팀장 입장에서. 설마 제가 인사팀장이 그럴 수도 있죠.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좀 인사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스펙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은 씨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예를 솔직히 들어. 말하면 스펙 준비를 안 했어요. PD 준비를 했었는데 그 스펙을 준비할 시간에 다른 역량을 키우자. 그게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능력을 키웠지만 그래도 이제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계속 스펙만 쌓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들 하는 것만큼은 일단 갖춰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쓸모없는 고스펙 시대를 만든 게 아니고 토익 뭐 이 정도는 오케이라고 해도 더 어학연수니 뭐 자격증, 한국어, 한국사, 한자, 컴퓨터 해가지고 저는 사실 컴퓨터로 글 쓰는 거밖에 못해요. 탈락. 여기 근데 스펙이 안 좋구만. 기업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니까 당장의 이윤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 이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바로 투입하고 싶지만 돈은 신입사원 돈으로 주고 싶다 이 의미인 거죠. 예, 예. 당장 굴려가지고 쪽쪽 빨겠다. 돈은 신입사원, 그쵸. 인턴을 뽑는데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했어요. 예. 이거는 그럼 불법은 아닌 거예요? 인턴 같은 경우도 일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정말 배우기 위해서 갔는지 여기에 의해서 좀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턴이 직원같이 갔으면 뭐 근로계약 당시에 그 내용에 의해서 일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겠죠. 근데 일 배우기 위한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배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똑같은 나머지 직원하고 똑같이 일 시키는 거는 그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구직자, 경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입장에서 아예 집중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업종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밟아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정보력인 것 같고 좋은 선배를 많이 만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군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냥 마냥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회사, 어느 직군에서는 뭘 가장 필요로 한다를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 얘기한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취업을 뽀개는 진짜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인생 좀 아는데 애늙은이 같아요. 기업도 이제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구직자도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그나마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고 아니면 저한테 투자 좀 하시든가 내가 한번 좋은 기업 한번 만들 그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노동 상담을 받으셔야죠. 예. 떡수 소장님을 찾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은 뭔가 명쾌한 솔루션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앞으로도 저희 있기 없기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화낼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취준생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엄청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취업 안 되는 시절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힘내자는 의미에서 박수 3번 한번 쳐볼까요? 왜요? 힘내자는 의미.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박수 3번 시작.
아, 좋았어. 취준생들 화이팅 하십시오. 한국노총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이러기, 있기, 없기. 구독, 추천 꾹